핸드폰에 찍어 놓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옮기는 방법이나, 두 번째로는 저번에 알려드린 샌드 애니웨어, 세 번째로 활용하실 수 있을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진 옮기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톡도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샌드 애니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사진을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샌드 애니어를 일단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를 들어가 주세요. 자, 일단 샌드 애니어를 갈게요. 네,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를 들어가셔서 창이 뜨거든 내가 이제 가져올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찍은 거 또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시니까 이번에 포스팅할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자료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요. 자, 선택하시고 나서 보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있는 샌드 애니어를 열고 여기 받기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러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마 여기 그럼 제가 선택해온 49 파일이나 골랐대요. mp4도 있으니까 꽤 걸리겠네요. 얘를 이제 받을 건데 기본적인 저장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요거 폴더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네, 그럼 USB를 선택해서 거기다 새 폴더 만들고 할까요? 폴더를 선택하시면 여기가 경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사진에 따라 전송 시간은 좀 다를 거니까요. 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다면 샌드 애니언 이제 닫도록 하고요. 연결 종료. 전 다 닫았어요. 자, 인터넷을 여세요. 인터넷을 여시고 일단 네이버로 가서 키워드로 생각되는 걸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포스팅을 할 거잖아요. 그 포스팅을 할 것에 대한 키워드들을 대략적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국립고궁박물관 이렇게 적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메모지를 좀 준비해 볼까요? 뭐 어디다 적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이런 메모지 같은 데다가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 볼 거예요. 국립고궁박물관 보니까 주차, 길잡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얘는 연관 검색어가 따로 있진 않네요. 여기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주차라든지 굿즈, 입장료 이런 걸 궁금해 했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찾는 목적이 나들이나 경치 쪽으로 좀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찾아봤을 때 대략적으로 운영 중이긴 한데 시간대가 10시서부터 8시까지 하는 것 같네요. 운영 시간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10시서부터 18시. 휴관일을 보니까 신정, 설날 당일, 추석 당일날 쉰다고도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얻어야겠죠. 저는 고궁박물관을 전체 다 적을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전시회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시회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공중형판, 공중현판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요건 특별히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전시회. 이런 식으로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쳐서 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좀 주력으로 하면 좋을 만한 키워드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네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그러면 키워드들을 몇 가지 뽑았죠. 저는 그러면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자체가 조선의 그 현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전시회라는 것도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기획전시회 같으니까 기획전시회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몇 가지 키워드를 주로 뽑으세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조 키워드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 정도면 됩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뽑은 키워드로는 제목을 지을 거예요. 자, 뽑아주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자면 저번에 우리가 찾았었던 네이버 광고 또는 뭐 키자드 또는 블랙키위 또는 키워드 마스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더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만 뽑아봤어요. 자, 그럼 2개 정하셨어요? 키워드 2개만 뽑아보세요. 일단 여러가지 키워드들을 뽑았을 때 거기서 제목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키워드 2개만 뽑아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블로그로 가서 내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꾸며놓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갈게요. 네. 제목을 만듭니다. 아니요, 샵 안 적어요. 이런 식으로 적거나 뭐 일단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커버 이미지인데 여기 있는 제목을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커버를 넣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눌러서 아까 전에 제가 옮긴 게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어서 옮겼으니까 선택해서 이렇게 골라주면은 이 부분에 그렇게 그림이 깔려지겠죠. 그리고 위치 이동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맞춰서 배치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지금 원래 좀 작성을 하다가 잠시 저장해 놓고 다른 작업을 좀 해볼까 해요. 저장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마 옆에 여기 저장의 숫자가 좀 늘어났을 거예요. 이따간 여기 눌러서 불러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닫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적으로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요. 동영상이 찍혀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건데 사진을 연결해서 슬라이드형 동영상을 찍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RC 동영상 만들기라 그 부분을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자, 네이버로 가셔서 검색창에다 적을 건데요. RC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RC 알툴즈 내 PC 필수품이라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클릭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RC가 여기 받아지는데 EXE는 실행 파일이에요. 클릭해서 설치를 기다리면 설치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예요. 프로그램에 동영상 만들기가 있어요. 자, RC를 설치할 거니까 얘 눌러주시면요. 설치 창이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약관에는 동의해 주시고 요거 혹시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는 뭔가를 더 깔려고 하거든요. 여기 체크는 풀고 설치 시작. 또 여기 밑에 뭐 있죠? 얘네 스폰서 프로그램들인데 얘네는 풀어버리고 빠른 설치. 이렇게 하면 RC가 설치가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자, 알약 지금 설치 안 할 거니까 여기 체크 풀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RC가 일단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면은 바탕화면에 RC라는 버튼과 RC 동영상 만들기가 생겨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탕화면에서 지웠다면 RC 동영상 만들기가 바탕에 안 생겨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시작에서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시작에서 RC 동영상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열으셔도 돼요. 이게 RC 동영상 만들기의 창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사진을 추가해 보래요. 옆에 사진 추가를 누르시고 내가 추가할 사진을 골라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다운받으신 사진들이 있었죠? 저는 바탕화면에 고궁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었고 여기서 몇 가지 사진만 고르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골라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전 10개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10개 해보시면요. 사진이 쫙 배치가 돼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일단 간단한 슬라이드형 동영상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여기다가 음악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음악도 넣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음악이 있다면 해당 음악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 음악을 넣으니까 이 음악의 길이가 지금 2분 34초래요. 그럼 얘가 엄청 느려져요. 왜냐면 음악에 맞게 길이를 다 조절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음악이 너무 길고 사진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얘를 재생 시간을 뭐 나는 5초만 재생하겠다 하면은 음악이 도중에 끊기고 그냥 원래 재생 시간대로만 보이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3초로 할게요. 1, 2, 3. 다음 거. 그죠? 자, 그리고 오프닝과 엔딩을 넣을 수도 있는데 오프닝은 앞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엔딩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넣겠다 하면은 오프닝에 제목 적어서 적용하면 그게 이제 오프닝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RC가 아니라 엔딩에다가는 국립고궁박물관 이렇게 적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앞뒤에 까만색의 요런 오프닝과 엔딩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닝 엔딩을 까만색으로 붙여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까만 게 싫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화면을 추가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거나 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삭제하시고 그냥 사진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프닝 엔딩을 따로 적지는 않아요, 원래. 자, 일단 간편 만들기는 이해되셨죠? 자, 사진들은요,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고 끌어서 배치하시면 원하는 대로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하시면 사진을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사진이 혹시 돌아가 있다면 90도 돌리기 이걸 이용해서 사진을 똑바로 세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간편 만들기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세 꾸미기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상세 꾸미기에서는 자막과 디자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첫 번째 사진에 자막을 적고 싶다면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시고 여기다 자막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그거 적을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글씨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훈민정음체로 한번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나요? 백두체가 좀 더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여기가 글씨 크기예요. 얘가 글씨 색깔이에요. 저는 흰색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위치를 꼭 하단에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배치하셨을 때 효과를 이용해서 클래식으로 이렇게 저는 색깔을 넣어놓는 걸로 할게요. 뭐 설명은 이렇게만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텍스트는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 거.
효과에서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투명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색깔이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적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는 타임라인엔 T라는 표시가 붙어요. 그래서 글씨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장면 컷마다 내가 글씨를 써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소개 사진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1실, 2실, 3실, 4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자막은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디자인으로 가볼게요. 자, 디자인에서는 배경과 액자가 있는데요. 배경은 이 바깥쪽 배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경을 깔아서 채울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만약 없음을 고르면 그냥 이 그림이 흐리게 이렇게 뒤에 더 겹쳐져서 보이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액자도 되게 다양한 액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 이 레코드 액자 같은 걸 찍어 보면은 이렇게 녹화하는 장면처럼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액자를 집어넣어서 꾸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효과라는 부분에서는요, 전환 효과와 시네마틱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가 들어있지만, 여기 있는 효과를 나는 고급 펼치기 효과로 넣겠다. 여기 있는 거를 나는 바람개비 효과로 넣겠다. 여기 있는 효과는 나는 날아오기 효과로 넣겠다. 이렇게 효과를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들을 골라서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실제로 그 효과로 나타나니까 확인이 쉽겠죠? 자, 아무거나 막 고를게요. 자, 그러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효과가 바뀐 거 확인되세요? 그냥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효과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뭔가 조금 더 근사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전환 효과를 굉장히 편하게 들 수가 있고요. 시네마틱에 보시면 다양한 효과들이 또 있는데, 내가 만약 이 부분에다가 이런 하트 효과나 아니면 이런 물방울 효과 같은 걸 넣겠다 하면은 이렇게 넣고 보시면은 이런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RC 영상을 다 꾸미셨다면 하단에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실제 이제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RC 동영상과 오늘 날짜로 떠 있어요. 이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시고, 위치는 기본적으로 비디오스라는 폴더로 되어 있는데, 변경하기에서 내가 저장할 폴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아까 저는 고궁이란 폴더를 만들었었으니까 이 고궁에 저장하겠다면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RC 워터마크 사용을 풀어놓은 채 만들기라면 순식간에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RC 동영상 만들기 한번 활용해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이따가 요거 다 완성이 되면은 재생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 만들었으니까 폴더 열기에서 보여드려보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고궁이라는 폴더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궁중연판이라고 이름 줬었던 이 비디오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음악을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음악을 넣고 싶으신 경우에 넣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만드시는 거는 어렵진 않으시겠죠?
자,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시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지금 19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따가 그러면 25분쯤에는 다시 저희 블로그 작성하는 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터넷을 열고 네이버로 가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 돼 있으면 블로그로 갈게요. 블로그에 내 블로그, 그리고 내 메뉴에 글쓰기. 그러면 이렇게 다시 창이 떴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작업하던 걸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여기 저장 옆에 있는 숫자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저장해놨던 임시 저장글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했던 걸 불러와서 다시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제목까지만 적고 나가서 갑자기 RC를 만들긴 했는데 RC 만든 것까지 해서 예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로 글을 적어서 시작해도 되지만 인용구를 많이 넣고 있어요. 인용구는 약간 강조해서 보여질 때 활용하시기 좋거든요. 근데 꼭 넣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혹시 넣어 보실 분은 이 위쪽에 인용구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 같은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인용구는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다 인용구의 모양인데 이런 말풍선 모양, 소제목 모양, 이렇게 아예 진짜 말풍선 같은 모양, 이렇게 내용 입력하는 모양, 아니면 메모지에 입력한 것 같은 거, 인용구 6번까지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모양 한 개를 골라놓고 저는 여기 있는 제목을 한번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그리고 제목에 지금 넣었던 인용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블록 지정해서 글씨체를 더 큰 글씨체를 골라 놓을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를 적었고요. 이 밑에다가 커서를 찍으면 깜빡깜빡 커서가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갈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사진이라고 있어요. 클릭. 그러고 아까 우리가 저장한 폴더로 가요.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 저는 고공 폴더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넣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끝 번째 사진까지 다 넣을 거라 저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진만 몇 개 고를 거면은 선택하실 때 컨트롤 누르면서 고르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 몇 개만 골라오는 게 되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첫 번째서부터 끝 번째까지의 사진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Shift를 누르시면서 끝 번째 사진을 찍으면 연속된 사진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첨부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별 사진과 콜라주, 슬라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읽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별 사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콜라주의 경우는 예쁘게 사진을 배치하는 거는 좋은데 사진이 4장이 묶여서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이 작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디자인용으로 쓰실 때 콜라주는 조금씩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슬라이드의 경우는 옆으로 넘겼을 때 사진이 다른 사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신 전이고 요게 이제 변신 후라 한다면 이렇게 넘겨서 볼 때, 그럴 때 슬라이드는 가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휠을 그냥 굴려보다 보면 슬라이드는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별 사진 또는 콜라주, 그러니까 개별 사진을 주로 올리고 있고 중간중간 콜라주로 꾸미는 그런 형태를 좀 선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별 사진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고 좀 기다리면은 사진이 업로드가 되겠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이 흐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보정을 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르고 싶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사진을 따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라는 어떤 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사진을 자르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저는요, 사진이 다 3000에 3000 픽셀 이상으로 큰 사진들이다 보니까 그게 46개나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좀 느렸죠. 그래서 저는 사진의 크기를 좀 줄일게요. 원래는 안 줄여도 되긴 하지만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1000이나 900 정도로 일단 저는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게 에디터에서 나갈 때도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자, 어쨌든 사진이 얘는 좀 흐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요건 이제 크기, 여기가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게 크기. 그래서 사진들의 크기를 조절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다음 버튼은 자르기 회전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 없는 곳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 있다면 옆에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내가 제대로 맞춰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90도 회전, 이거는 좌우 대칭, 상하 대칭 해서 마음에 들게 됐으면 적용을 누르면 그대로 잘리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필터라고 하는데요. 필터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이렇게 필터 효과를 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것인지 정도도 설정을 하고요. 마음에 드는 필터가 있다면 모든 사진에 똑같은 필터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필터를 이렇게 눌러보자면 옆에 별표가 보일 텐데요. 내가 이 필터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음번에도 또 쓰고 싶은 필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별표를 체크해 놓으면 얘가 이제 자주 쓰는 필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 하실 때도 즐겨찾기로 필터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필터 효과를 이 사진에만 줄 거면 사진에 설정하시면 되지만 모든 사진에 필터를 똑같이 줄 거면 모든 사진을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사진에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보정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보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이 찍었는데 너무 좀 어둡게 나왔거나 밝게 나왔을 때 밝기나 어둡기를 조절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채도나 색 온도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자라는 거는요. 사진에다가 액자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자리에 테두리나 어떤 액자 효과를 넣는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할 때 뭔가 이제 모양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진을 똑같이 쓰다 보면 유사 이미지로 걸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진을 또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가장자리 끄트머리를 좀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뭔가의 변형 효과를 좀 넣어주시면 사진을 재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쓸 수 있는 게 액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서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게요. 서명은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 그리고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미지 서명은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면 이와 같이 서명을 박아서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서명이 없을 때는 텍스트로도 서명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글씨는 지금 저희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죠? 따닥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놓게 된다면
서체를 내가 원하는 서체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서명의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글자 색깔, 그리고 여기 배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면 배경색의 불투명도를 없애서 이렇게 배경을 없애거나 흐리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서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발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내 거를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게 발도장을 찍어 놓는 건데, 보통 위치는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데다가 불투명도를 이렇게 연하게 해서 넣어놓게 된다면 누가 내 거를 퍼가지도 못하게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내 어떤 워터마크로 이렇게 박아서 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호 같은 게 계속해서 보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해서 만약 모든 선택을 선택하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진에 다 로고가 찍혀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찍혀 있죠, 이렇게? 그리고 템플릿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꾸며서 만들어서 박아 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투명도를 너무 낮춰서 안 보여서 좀만 조절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모자이크. 자, 이 모자이크의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모자이크를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이제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보이는 경우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활용해서 가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가 찍혀 있거나 했을 때도 이렇게 가려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모자이크라고 해요. 자, 텍스트. 텍스트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글씨를 적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글씨를 일반적으로 적을 땐 추가하시거나 아트 타이포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트 타이포는요, 글씨를 예쁘게 디자인한 걸 아트 타이포라고 하는데요. 따닥 눌러서 글씨 쓰면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적어서 꾸며도 이쁘게 보이겠죠?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어서 아트 타이포를 꾸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 스티커는요, 여러 가지 스티커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쁜 스티커들을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얼굴을 가릴 때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쓰실 수는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이렇게 눌러서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내가 디자인을 다 꾸몄다 라고 한다면 요거 맨 마지막 거 하나 안 했구나. 자, 요거는 마스크인데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우리가 원형이나 어떤 형태로 잘라낼 때 그때 쓰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고요.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고 싶은 분은 두께를 넣어서 테두리를 꾸며주시는 것도 예쁘게 꾸미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됐죠? 만약에 잘못 꾸몄다,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시면 돌아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완료를 눌러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그림으로 아예 저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로고를, 여기 있는 요 서명을 여기로 옮기고 싶다든지 나중에 이제 지우고 싶다든지 이거는 안 되니까요. 나가기 전에 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마음에 들게 잘 됐다면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점점점 이런 표시가 보이면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고 이 에디터 화면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진의 위치를 맞춰서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사진과 사진을 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해당 사진을 꾹 눌러서 끌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하면은 사진의 위치를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같이 옆에다 붙이고 싶다면 해당 사진을 끌어서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파란색 막대가 보이죠? 이때 놓으면은 이렇게 같이 붙는 거예요. 다시 떼내고 싶을 때는 해당 사진을 클릭하시고 떼내시면은 다시 이렇게 떼어서 따로 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진은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해당 사진을 쉽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거나 할 때는 사진과 사진 사이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이렇게 회색 선이 생기죠. 이때 클릭해서 뭐 띄어쓰기를 하거나 글을 더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니까 벌어졌죠? 이렇게 해서 띄고 여기다 이제 적으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을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여기 사이사이에 클릭해서 띄워주시고 약간의 여백을 두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려고 했던 게 국립고궁박물관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다가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지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삽입해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여러 개 뽑은 것들 있잖아요. 두 개만이 아니라 두 개의 키워드를 뽑은 거 이제 주 키워드니까 조금 더 자주 들어가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 여러 가지를 뽑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시면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기에 이 블로그 포스팅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결합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포스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 노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다 내용을 적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는지라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적었고요.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소개할게요. 만약에 아까 전에 만든 동영상을 넣고 싶어요. 저는 이 끝에다가 넣을 건데요. 동영상을 넣고 싶을 때 커서를 이렇게 놓고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쉽게 동영상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추가를 누르고 아까 전에 우리가 RC에서 만든 동영상을 놓고 열기를 해주시면은 동영상이 추가가 돼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대표 이미지에는 각각의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한 클립 이미지들이 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괜찮겠네요. 그죠? 제목에다가 국립고궁박물관 특별기획전 봉중현탄 해서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이 정보에다가 봉중현탄 특별기획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고 태그에다가 관련된 태그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넣어보세요. RC로 만든 동영상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만약에 내가 강조를 할 때는 해당 글씨 부분을 범위를 잡은 후에 글씨체를 조금 더 크게 하거나 글씨를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글씨의 색깔을 설정해서 꾸며주시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보이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강조할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글씨를 적을 땐 가독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짝바짝 붙지 않게 약간은 여백이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했고요. 내가 이런 어떤 장소를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어디인지 장소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프라인 장소일 때 주로 그럴 텐데 이 밑에다 해볼게요. 장소는 여기 장소라는 부분을 눌러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장소명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립고궁박물관을 제가 적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박물관이 찾아져서 나오죠. 그러고 해당 박물관을 추가해서 넣고 확인해서 누르면 이렇게 박물관 약도가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실제 이제 어딘가로 넘어갈 때 그 내비게이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면요. 오른쪽 하단에는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그리고 태블릿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는 게 PC로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미리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마음에 들게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옆에 있는 요 메뉴는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여러 개를 넣었잖아요. 그 중에 일단 대표 사진은 아마 제일 처음에 넣었었던 커버 이미지가 대표 사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만든 게 요거를 내가 대표 사진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 여기 대표라고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 사진을 이 많은 사진 중에서 대표 사진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더 꾸며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꾸몄고요. 올리고자 할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발행이라고 있어요. 발행을 누르면 카테고리를 고르고 공개 설정과 발행 설정을 골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뜨는데요. 카테고리에 눌러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일상이라는 카테고리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 이후에 카테고리를 또 정리해서 만드신 게 있다면 관련된 카테고리를 고르셔도 돼요. 자, 주제. 저는 일상을 올린 거니까 일상. 자, 발행은 댓글과 공간 모두 다 체크가 돼 있도록 두고요. 태그 편집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몰아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엔터, 궁중현판, 엔터, 국립고궁박물관, 엔터, 국립고궁박물관 주차, 엔터, 고궁박물관 아까 굿즈, 국립고궁박물관 입장료, 뭐 이런 식의 태그들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행은 현재 발행과 예약 발행이 있는데요. 지금 다 만들어서 발행한다면 현재로 놓고 발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 발행을 했다면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용들이 만약 적혀져 있으면 좀 그럴싸해 보였겠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할 때는 이 올려져 있는 게시글 옆에 점점점 보여요. 여기를 눌러서 수정하기를 하면은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더 추가로 적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숙제가 있어요.